네, 대장동 사건 곽상도 전 의원 자택과 사무실에 이어서 하나은행 본점 압수수색했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관련해서 권오수 회장이 어제 구속됐고요. 그리고 이정필 씨, 저희들이 목 놓아 찾았던 이정필 씨 지난 12일 날 신병을 확보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자, 양측의 수사 어떻게 진행되는지 두 분 모시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지열 변호사, 박지훈 변호사,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디서 많이 보던 그림. 이제 앞으로 더 자주 보는 그림이 될 거라고 하던데. 자주 봐주실 거예요? 자주 봐야죠. 시간을 억지로 내서라도 자주. 네. 예전에 이런 코너가 있었죠. 박신양이라고. 예, 박신양. 예. 왜 내 남자라고 말을 못해? 그래서 많이 비난을 받았던 걸로 저는 기억해요. 그러지 마세요. 네, 사실 이 새 프로그램 홍보부터 다음 주 월요일부터 새 프로그램 런칭하신다고요. 네. 9시 반부터 TBS TV로 이제 네네. 되는데 더룸인데요. 네네. 더 쌈박한 시사 중계룸으로 네. 양지열 변호사하고 제가 신장 개업합니다. 예. 신장계 보세요. 네, 네. 아니 더 쌈박한 시사 중계 룸. 예. 이게 플레임이에요? 아니면 그냥 그건 홍보용이고? 날마다 사실 새로운 퇴근길 시사 맛집까지가 우리 홍보문이고요. 신장식의 신장기업이 플레임이거든요. 더룸이 이제 명칭입니다. 공식 이름이고. 그래서 원래 변호사 두 분 하신다고 해서 원래 뭐 변두리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변두리 외모는 아니라서. 변두리 외모는 아니라서 박신양 외모다. 네, 박신양이다. 그건 비난받는다니까요. 네. 월요일 밤 9시 반부터 1시간 동안 10시 반까지입니다. 10시 반까지 월요일부터 TBS 목요일까지. 목요일까지. 예.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TBS TV에서 그렇죠. 예, 그리고 유튜브에서 8시까지 라디오 신장기업 듣고 잠시 쉬었다가 9시 반부터 TBS TV 더룸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진우 아, 주디가 그것도 보고. 잘 얘기해 볼게요. 네. 주진우 주제한테는 저희가. 네네. 자, 이렇게 두 분이 변두리 변호사 아니고요. 더 쌈박해진 시사중계 룸, 더룸. 다음 주 월요일부터 매일 밤 9시 반 목요일까지 10시 반까지 하고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네. 예, 우리 박지훈, 양지열 두 변호사님 활약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장동 한번 가보시죠. 자, 곽상도 전 의원 자택과 사무실 압수수색했습니다. 그리고 하나은행 본점도 압수수색했어요. 그렇죠. 이거 뭐 증거 좀 나올 게 있을까요? 이게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는데. 결국 22일 날 기소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뭐 풀어주지는 않겠죠. 네네. 기소를 하려면 영장에 특히 의미 있는 부분이 뇌물죄가 곽상도한테 뇌물죄 했던 부분이 증거 보존이 됐거든요. 출증이 네네. 됐는데 영장에 또 빠졌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번에 기소를 한다면 이건 해결한 다음에 해야 되기 때문에 네네. 조금 늦은 감이 있긴 한데 어쨌든 간에 대가성 찾아내려고 하나은행 간 것 같고요. 네. 뭐 그리고 이제 자택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곽상도 전 의원. 네. 그 조금 늦은 감은 있어요. 네. 아니 대장동 수사 그렇게들 뭐 언론에서 많이 떠들었고 뭐 국민적 관심사가 됐었는데 사실 모든 문제가 되는 사건들의 그냥 기초는 돈이 어디로 흘러갔는가를 그렇죠. 먼저 봐야 되는 게 그렇죠. 상식이잖아요. 네. 근데 이 50억 클럽과 관련해서 곽상도 의원이 50억 클럽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50억 원을 받았다라는 게 가장 먼저 나온 얘기였는데 그러니까. 왜 이게 이제 와서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찌됐든지 간에 이제 아시겠지만 하나은행을 압수수색한 이유는 곽상도 의원이 뭔가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이 화천대유 쪽에 투자를 하려고 했던 거를 좀 무산될 뻔한 위기에서 막아준 거 아니냐라는 첫 번째 의혹이 있고 또 그리고 하나은행 컨소시엄은 왜 그렇게 7천억 원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놓고 나중에 이익을 받는데 얼마 챙겨가지도 않았네. 그 수수료 얼마하고 이상하죠. 이자 몇 푼 받아가고 말았더라고요. 그럴 리가 없을 7천억 것 원을 같은데요. 그렇게 빌려준 이유가 뭐지? 그러니까 제가 2016년에 작성한 그 사업 타당성 보고서 이걸 쭉 봤어요. 네. 좀 납득이 안 가는 거야. 이해가 안 돼요. 예. 7천억 원이 들어갔는데 수수료 1.5%하고 이자. 그럴 리가 없죠. 그거 저도 좀 그렇게 빌렸으면 좋겠습니다. 공익재단도 아니고요. 예. 공익재단도 그렇게 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 두 가지를 어쨌든, 확인할 것 네. 같아요. 왜 그렇게 하나은행이 투자를 할 수 있는데 혹시 영향력을 발휘해준 거 또 아니냐. 한편으로는 네. 늦었기 때문에 네네. 결국 기소를 해야 되거든요. 네. 어쨌든 간에 마무리 작업으로 압수수색을 들어간 게 아닌가 이렇게 일각에서는 보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뇌물이 이제 대가성이라고 하는 부분 입증이 좀 어렵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당시에 곽상도 의원 전 의원이죠. 이제는 차지하고 있었던 위치가 뭔가 공적으로 권력을 행사하기에는 좀 어려운 자리였어요. 그러니까 뇌물이 아니라 알선수재 이쪽으로 가기 위해서 뇌물이 빠졌을 가능성도 저는 배제 못한다고 봅니다. 그때 이제 법무공단 이사장 2015년 그렇죠. 때는 법무공단 그때는요. 이사장 예. 그리고 직전에는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 민정수석 민정수석. 했고요. 예.
그 처음 그 곽상도 전 검사가 네. 민정수석 될 때 이 사람 누구야 했었죠. 깜짝 놀랐습니다. 예. 유서 대필만 알았거든요. 예, 예전에. 예. 그래서 당시는 이제 알선수재로 갈 수도 있는데 이제 알선수재는 사실은 조금 뭐 좀 형량이나 이런 게 약하죠. 약하긴 약해요. 하지만 네. 그러나 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 법무공단 이사장이 네. 국선 변호인 선임 도와주는 게 가장 큰 그렇죠, 일이라서 그렇죠. 예. 이제 실제 사회적인 그러니까 공식적인 영향력이 그걸 가지고 뭘 할 수 있는 자리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쪽도 검토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은 직책을 보고 줬다기보다는 곽상도의 정치적 영향력과 사람 그 자체 민정수석이었던 사람. 민정수석이었던 당시 청와 그 박근혜 정부 때 뭐 특별하게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네. 바로 그 사람을 보고 줬는데 그거는 뇌물죄가 아니라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잘 안 나오기 때문에 네. 알선수재로 넘어가고 그 형량이 좀 약하긴 약하죠. 해요. 예. 자, 하나은행 관련해서는 압수수색에서 두 가지를 보게 될 것이다. 하나는 화천대유와 하나은행을 묶어서 하나은행 컨소시엄을 계속 유지하도록 하는데 곽상도 전 의원이 어떤 역할을 했느냐. 이걸 볼 거고 또 하나는 하나은행이 왜 이렇게 공익재단도 안 하는 정도에 7천억 주면서 싸게 했느냐. 싸게 돈을 7천억을 거기다가 넣고 나머지는 그러면 거기서 나온 이익은 전부 다 화천대유한테 갔느냐. 몰아주고가 되는 거죠. 아니, 아니 다른 사람이 심지어 있느냐. 그 구조적으로 봤었을 때는 이익이 초과이익이 그렇게 많이 나온 것을 나중에 알았으면 그때라도 이익 환수를 할 수 있는 그렇죠. 가능성이 있었거든요. 아예 2016년에 만들어진 사업 보고서 보니까요. 사업 검토 보고서 보니까 이익 꽤 나올 거라고 예상했는데. 근데 아예 가져갈 그게 생각을 이해가 안 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참 뭐 이거는 뭐 우리가 이런 얘기 할 필요도 없지만 처음부터 이쪽으로 들여다봤어야 됩니다. 그렇죠. 돈의 흐름. 예. 음. 늦었어요. 아니 그렇게 보고 나서 그러면 왜 이렇게 했을까? 다른 사람은 안 그렇게 줬을까? 그리고 그거 거기서부터 계좌 추적 들어가고 하는 게 일반적인 제가 수사였죠. 뭐 이렇게 얘기하면 군 검사를 했지 않습니까? 검사 출신. 뇌물 사건들 뭐 올해는 안 했지만 군대에서는 뇌물이 그렇게 예. 많지는 않아요. 근데 기본이에요, 기본. 가장 눈에 띄고 구체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네. 추상적으로 찾아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위로 밑에부터 위로 가야 되는데 음. 이거는 좀 거꾸로 좀 해버리니까 예, 일단 아쉽습니다. 이재명 딱 이렇게 이름 석자 박아놓고 여기와 관련돼서 메뉴에 이름 석자 박아놓고 여기에 뭐가 쉽지가 연관되나를 않죠. 찾아가는 방식이지 않았나 싶은 쉽지가 생각이 않죠. 들어서. 그러니까. 자, 그 다음에 부산저축은행 관련해서 그 당시에 부실 수사가 있었느냐? 민주당 쪽에서는 굉장히 강하게 이 부분도 검찰이 수사를 해야 된다라는데 아직까지 검찰에서 거기를 들여다보고 있다 이런 소식은 없죠. 네. 쉽지 않은 사건이죠. 네네. 일단 이게 초기에 불거졌을 때 당시에 이제 중수부에서 네. 이걸 진행을 했었고 그때 이제 수사 책임자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대장동이 2009년도부터 이게 많이들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지만 그 여러 가지 얘기의 시작점으로 딱 기억하셔야 될 부분이 하나가 뭐냐면 이미 민간업자들은 2009년도부터 땅을 움직였어요. 사놓았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거 민간업자들을 배제하고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사실은 없었던 맞습니다.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땅을 사놓도록 도와준 쪽이 하필은 또 부산저축은행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부산저축은행 비리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아니 이렇게 막 뭉치더니 부산저축은행에서만 1,100억 원대가 나왔는데 네. 왜 이건 안 들어봤느냐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시간도 좀 지났고 또 쉽지는 않아 보여요. 쉽지는 않아 보여요. 근데 아주 분명히 오래됐기 뭐 때문에. 의혹을 제기할 필요는 있죠. 네. 네, 당시 주인검사 중수입과장 윤석열 이분은 왜 부산저축은행 부산저축은행에서만 1,100억이고 그다음에 계열사까지 포함하면 1,800억이죠. 그렇죠. 합치면 합치면 1,800억입니다. 1,800억. 또 이게 나중에 결국은 몇 년 지나서 기소가 됩니다. 그 문제된 2015년에 사람이요. 기소되죠. 그때 그러니까 알선했던 사람. 예, 똑같은 사람이요. 예. 네. 근데 이제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당시 부산저축은행이 직접적으로 SPC를 만들어서 부당하게 투자를 하는 회사들을 중심으로 수사를 했지만 이거는 이제 외부로 대출이 나간 거기 때문에 수사 대상은 아니었다라고 하는데 글쎄 그렇게 따지면 대출을 해준 것과 직접 SPC를 해서 하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라는 그런 의문점도 들긴 합니다. 대출을 일으켜 준 것을 알선했던 조모 씨는 10억 원 정도 돈을 받았고 네. 그것 때문에 2015년에 결국 구속됐어요. 징역 받죠. 예. 2011년에는 안 됐다가 2015년에 결국은 구속됐어요. 말이 안 맞죠. 말이 안 맞습니다. 네. 그래서 자 대장동 얘기는 여기까지 좀 얘기를 해보고요. 도이치모터스 야 이거 되나 했는데 많이 진전을 지금 예. 되고 있는 것 같고 관련해서는 김건희 씨 소환 언제 된다 오늘 박지훈 변호사님
그 하나 여기서 딱 풀어놓고 가셔야 됩니다. 딴 방송에서 보니까 뭐 다 맞추던데 도이치모터스. 아니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정도. 예고는 많이 틀리는 편인데요. 이거는 뭐 사실은 네. 제가 다른 어떤 방송에서 김건희 씨 소환을 9월 정도부터 예측을 했거든요. 네, 추석 전 소환 근데 됩니다. 그거 안 돼가지고 제가 좀 의기소침했는데 알고 보니까 네. 이모 씨, 이정필 씨가 당시에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더라고요. 9월 그렇죠. 초에. 9월 달에 기각됐어요. 만약 그때 발부됐으면 김건희 씨는 제 예측대로 소환이 됐었을 그렇네. 겁니다. 근데 결국은 이제 지금 이제 잡혔잖아요. 네. 검거됐고 네. 지난주 금요일 날 잡힌 것 같아요. 12일 날. 그러면 많은 조사가 진행이 됐을 겁니다. 권오수 음. 회장도 지금 구속이 됐고요. 오늘 내일 또 조사를 할 거고요. 네. 그러면 다음 조사는 뭐 김건희 씨인데 주말간에 오라고 해서 월요일 화요일 정도에 소환이 될 거라고 저는 자, 예상을 월요일 봅니다. 소환 예상. 양 변호사님 이제- 언제 소환됩니까? 저는 뭐 섣부른 예안은 하지 않을 거고요. 그러니까 박 예. 변호사가 저렇게까지 얘기하는 그 어떻게 보면 배경이라고 해야 될까요? 쟁점은 네. 뭐냐면 도이치모터스와 관련해서 주가 조작이 있었다는 사실은 거의 확인이 된 셈이에요. 그렇죠. 지금 왜냐- 4명이나 구속됐으니까. 구속됐고 3명은 재판이 이미 시작됐습니다. 네, 그리고 맞습니다. 회장이 직접 이게 그냥 회장이 맡겨놓고 한 게 아니라 본인이 나서서 일을 했어요. 네. 이게 내부 정보도 제공을 해가면서 우리 거 사라. 선수도 모집하고. 네, 선수도 모집하고. 본인이 몸통이에요. 그 사람이. 그래서 권오수 회장이 구속이 됐고 지금 조금 전에 이제 박 변호사가 핵심을 줬던 그 이 씨 같은 경우에는 그 선수를 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이 사건이 발단이 된 게 이 선수가 2013년도에 경찰에 가서 자백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때 굉장히 자세한 이제 내사를 했어요. 예, 내사 보고서 저도 잘 봤습니다. 예, 근데 그거를 거기는 이제 김건희 씨에 대해서도 굉장히 구체적으로 얘기가 나오거든요. 몇 날 며칠 날 어떻게 계좌를 받았다까지 나오거든요. 2010년 2월 초에 청담동 미니 매장 네. 2층에서 다른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대로 다 심지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없지만 그 그러니까 매장이.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이제 와서 그 말을 바꿀 수가 없을 겁니다.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아니 근데 사실 그 이 이정필 씨가 소위 신병을 확보했다는 게 12일 날이고 예. 11월 12일 11월 12일 날 권오수 회장에 대해서 영장 청구가 돼요. 묘하게 날짜가 같아요. 신기합니다만은 예. 이거는 우리가 이제 해석의 영역이긴 한데요. 네네. 구금이 되고 구속이 됐다는 거를 뒤늦게 우리가 알게 됐어요. 네, 맞아요. 근데 동시에 어떻게 알게 됐냐면 이 권오수 회장의 영장 실질심사 할 무렵에 날. 알게 됐어요. 그러게. 그래서 저는 이거 연관성이 있다고 아니 저는 속보가 딱 개인적으로 떠서 예상합니다. 저는 그때 검거된 줄 알았어요. 아 그러니까 오전에 저도 그렇게 알았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12일이었더라고요. 근데 그날 아니면 그 직전 직후에 권오수 회장 영장 청구가 된 거거든요. 맞아요. 그렇다면 저는 제 생각입니다. 여기서 내피셜이니까 뭐 네. 사실 아닐 수도 있는데 잡힌 다음에 일정 부분 진술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정필이 먼저 잡혀서 진술하고 네. 그래서 권오수 회장에 대해서 영장 청구를 했다. 네, 그렇게 봤기 때문에 영장 발부됐을 것 같고요. 음. 권오수로 계속 영장을 해도 되는데 계속 기다렸던 기다리고 거는 있었어요. 예. 그거를 맞췄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의심병이 도지면 권오수 한 달 동안 10월 6일 날 영장 네. 그 이정필 씨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가 있었는데 그렇죠. 그날 도주했고 도망갔죠. 11월 12일 날 잡혔으니까 약 5주 정도 네. 지난 다음에 5주 동안 어디서 뭐 했을까? 누구를 만났을까? 궁금해 죽겠어요. 통상 모텔에 많이 있어요. 아니 혹시 권오수 회장이랑 뭐 이렇게 서로 통상 근데- 모텔에 있으면 전화는 합니다. 회합 통신을 하지 않았을까? 근데 권오수 회장이 구속되고 한 게 의미가 있는 게 이제 말씀드린 네. 것처럼 이정필이 이미 그 자백을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의 증거가 확보가 됐고 권오수 회장 같은 경우에는 이 조작은 지금 2010년부터 2012년도에 있었던 거고 김건희 씨 같은 경우 2010년도에 신한은행 계좌를 맡겼다는 건데 네네. 문제는 권오수 회장과의 관계가 그것만 있어 보이진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신주를 굉장히 헐값에 사실 이제 거의 그 시세가 아니라 액면가에 가깝게 좀 사도록 해서 2억 원 가량을 그렇게 팔아서 이익을 보도록 도와준 부분도 있다라는 거고 그렇죠. 예. 10억 원의 신한은행 계좌만 있는 게 아니라 또 권 회장의 또 측근에 의해서 다른 주식 양수도 있었다라고 그렇죠. 이제 강덕구 의원이 주장한 겁니다. 네. 이거는 주장한 그러니까 것이고. 이거는 그 2009년 5월 20일 날 두창 섬유 두창섬유죠. 이전 네. 대표로부터 블록딜을 통해서 24만 8천 주 약 8억 원을 주고 김건희 씨가 샀다. 네. 그렇죠. 이게 중요한 게 우리가 네. 자본시장법이 사실 일반인 잘 모릅니다. 네. 예를 들어 작전을 걸거나 시세 조정하거나 허위사실 유포하거나 그러면 주식시장이 흐트러지잖아요. 상당히 시세조정 행위가 1년 이상 징역의 중한 범죄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돈을 맡기거나 위탁한 사람도 처벌이 됩니다. 다만 한 가지 목적이 있어야 돼요. 시세 조정의 목적을 알고 돈을 맡겼을 때 처벌이 됩니다. 맞아요. 김건희 씨가 지금 돈을 맡긴 건 확실해요. 예. 과연 시세 조정 목적을 알았냐 몰랐냐 이 부분이 지금 핵심이 될 걸로 보이는데 이정필 씨가 자백한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지금 말했던 블록딜 부분입니다. 네. 이전부터 이런 거래를 꽤 했다라는 거예요. 네. 특히 지금 두창섬유의 이전 대표라는 사람은 권오수 회장의 측근이기도 하고 손발이에요. 그냥 형제는 그렇고 뭐 가족 비슷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이미 이 사람을 통해서 어떤 시세 조정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전에 거래를 했다 그러면 충분히 이런 사실에 대해서 목적에 대해서 고의가 있거나 인식을 했을 것이다라는 게 지금 강두구 의원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네. 두 개가 생긴 거죠. 네. 네. 권오수라는 한 축이 생겼고 그렇죠. 이정필이라는 두 개의 지금 교차점이 가리키고 있는 그렇죠. 겁니다. 돈은 사실은. 벌써 가 있고 통장은 가 있고 예, 그러니까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지금 언론에 나온 것 중에 하나는 도이치모터스 재무관리 임원인 연모 씨가 네. 검찰에 나가서 진술한 거다라고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 2010년 9월부터 2011년 초까지 이 이전에 왜 최은순 씨 IP랑 똑같은 동일한 네. 거래가 있었다. 네. 이래서 최은순 씨가 어디 가서 도대체 이걸 한 거냐. 연모 씨한테 위탁해서 한 거다. 이제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보니까 동일 시간대 주식을 최은순 씨와 김건희 씨가 서로 사고 팔았다. 네. 그게 통정매매. 여기 통정매매 되게 네. 흥미로운 게 예. 요즘은 그렇게 안 해요. 안 하죠. 네. 요즘에는 네. 주가 조작을 하더라도 동일 IP를 쓰는 그런 행동을 하지는 않죠. 왜냐하면 201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그렇게 하다가 그걸로 많이 걸렸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안 하는데 예전 사건이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2010년도에 했네.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IP 해놓고 음. 자 팔게 사라. 내가 이쪽에서 팔 테니까 돈 던져. 네가 사라. 그래서 사면 그 왔다 갔다 하면 돈이 막 주가가 오르잖아요. 네, 그럼 오르죠. 개미들은 뭣도 모르고 이거 주가 오르구나 사자. 네. 그랬다가 슥 빠져나가는 이런 방식이에요. 이게 작전이거든요. 네. 쉽게 말하면.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금융감독원이나 이런 금융당국에서 이런 IP 공통으로 쓰는 것들을 다 잡아가니까 지금은 절대 그래 안 합니다. 네네. 이래하면 다 잡혀가니까요. 예. 근데 옛날 거예요. 2010년도 11년도에 있었던 일이니까 충분히 그런 수법으로 했던 그런데 상황이 맞는 것이죠. 예전엔 유선이 필요했으니까 네. 요즘은 무선으로 하니까 네. 사실 IP가 바뀌어요. 예, 우리 한골선 의원은 지금 두 가지 얘기를 했는데 2009년도에 두창섬유 이모 대표로부터 김건희 씨가 24만 8천 주 블록딜해서 8억 원 주고 통정매매. 예. 요거 하나. 그 다음에 도이치모터스 재무관리 임원 연모 씨가 검찰에서 진술했다고 했더니 최은순과 김건희 사이에 서로 공 던지고 주고받기. 동일한 IP로 동일한 왔다 IP로 갔다 공 왔다 던지고 갔다 하는 거. 주고받기. 예. 이 두 가지를 왜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사실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저는 그냥 위탁했을 뿐이에요. 저는 몰라요. 이게 주가 조작에 쓰이는지 몰라요. 라고 김건희 씨가 얘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윤 후보가 그런 실제로 식으로 그런 식으로 얘기했죠. 변명을 했습니다. 골드만삭스 출신의 투자 전문가라고 해서 네, 그게 이정필 씨예요. 맡겼었고 그리고 실제로 그런 거라면 처벌할 수는 그렇죠. 없어요. 예, 고의가 없다는 거죠. 넉 달 동안 맡겼다가 손실만 보서 빠져나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 이제 반대 사실 입증하면 되죠. 그렇죠. 그 반대 사실로 좀 이런 보이는 것이 이 두 가지다라고 하는 부분을 지금 두 변호사님께서 말씀을 좀 어려웠나요? 예, 아니요, 뭐 아니 거기에 더해서 한 가지 더 짚어봐야 될 부분이 그게 있어요. 그러면 2010년도에 주가 조작을 하고 빠져나왔으면 공소시효가 이미 지났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장모 같은 경우가 네. 제3자랑 통화를 하면서 그거 본인이 이미 했다라고 하면서 공소시효도 공소시효가 지났다라는 완료됐다는 얘기를 해요. 얘기까지 자신 있게 했거든요. 근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염씨였나요? 그 네, 사람이 네. 거기서만 그친 게 아니라 이후에도 주가 조작을 했다. 계속 했다라는 포괄 거죠. 범죄가 돼가지고 가장 마지막 이제. 거가 남아 있어가지고 예. 그거 기준으로 봤을 때는 10년의 공소시효가 덜 지나신 그런 거죠. 안 그랬으면 지금 지금 전체 네. 구속된 사람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으로 구속된 사람이 권오수까지 포함해서 5명입니다. 5명이에요. 예. 5명이 구속이 됐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뭐 공소시효 지났는데 누군가는 그러니까. 빠져나왔겠죠. 예. 예, 공소시효 지났는데 왜?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희들은 여기서 세 가지 질문을 해야 됩니다. 하나는 김건희 씨가 무혐의 전혀 몰랐느냐 주가 조작 사실은 네. 아니면 최소한 방조했거나 아니면 아까 블록딜이나 그 통정매매 정황으로 봤을 때는 적극적 공모가 있었던 거 아니냐. 그렇죠. 셋 중에 하나겠죠. 셋 중에 하나죠. 근데 첫 번째 부분은 이제 좀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변명을 하고 항변을 한 거예요. 윤 후보 측에서 이거 우리도 당했다, 손해 봤다, 그냥 네, 돈만 네. 맡겼다. 돈만 맡기면 되죠. 그렇지만 그 이전에 많은 거래 상황이 돈만 맡긴 그 이상이 되어 보입니다. 네. 최소한 방조범이 될 가능성은 충분히 좀 있지 않은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질문은 뭐냐면 2013년에 경찰 내사 보고서에 이런 내용이 다 있는데 네. 왜 수사가 안 됐지? 거기까지 이번에 검찰에서 같이 수사를 할 수 있을지는 살짝 의문이긴 해요. 근데 그거 말고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이거는 2010년 주가 사건 자체는 2010년 사건인 거고 주변 정황들을 저희가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근데 그 주변 정황들 중에도 분명히 좀 의아한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 네. 자신의 어머니와 통전거래를 했다는 부분도 그것도 만약에 그게 사실이면 그것도 별개로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 있는 부분인 거고 네. 그리고 도이치모터스는 또 등장했던 게 아직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코바나 컨텐츠 코바나 컨텐츠 계속 김건희 협찬해 준 거. 씨가 대표로 협찬했습니까? 있는데 협찬을 해줬다는 부분이고 이거는 이제 윤석열 후보가 총장으로 이렇게 내정이 됐을 때부터 사실은 논란이 그렇죠. 됐던 부분인데 아직도 네, 네. 확실하게 밝혀진 건 없어요. 시작점이 결국은 도이치모터스 관련 주가 조작 사건에 김건희 씨가 입건되느냐, 네, 뭐 더 네. 나아가서 기소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 뒷부분 2013년도 수사 막았던 부분 또 뒷부분 네. 협찬 그 중앙지검장 시절입니다. 네, 협찬 맞아요. 부분까지 다 문제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지금 기로에 서 있는 상황입니다. 윤 후보 네. 윤 후보 입장에서는 밖에 말 안 하고 있는데 지금 네. 뭐 선거운동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근데 이게 더 중요할 겁니다. 제가 네. 봤을 때는. 그러니까 뭐 김재원 최고위원은 오늘 아침에 쉴드를 치긴 했어요. 없는 죄도 다 뒤집어 씌울 아니요. 판이다 김건희 씨에게. 없기는 왜 없어요? 그건 모르지만 없다라고 할 단정할 수 수는 있는 없어요. 상황은 지금 아니죠. 이거 왜냐하면 일반인이 이랬으면 당연히 조사를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프로그램이 두 분이 하실 때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우리 박 변호사님이 막 앞에 치고 나가면 뒤에서 양 변호사님이 그 PD가 그 방통이 나가지 않도록 뒷수습을 잘 하시면서 방송이 진행되지 실제로 이제 않을까. 해설은 우리 양절 변호사 주로 하시고요. 저는 중계 위주로 하려고 합니다. 네. 네. 여튼 도이치모터스 건은 오늘 우리 박지훈 변호사께서 다음 주 월요일 날 되게 중요한 시점입니다. 김건희 씨 이거는 이거는 소환된다. 기고 아니고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털고 나가야 돼요.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도. 네, 네. 그냥 넘어갈 수도 없고 시간이 흐를수록 더 곤란해집니다. 네. 그래서 곧 소환이 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해봅니다. 네, 월요일 소환을 예측한 박신양이었습니다. 자, 오늘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박지훈 변호사, 양재열 변호사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